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효니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어떤 영상으로 오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아마 저의 브이로그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게 먼저 올라갔을 거고, 아마 브이로그가 좀 저 세상으로 갔다면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번 영상은 공연 단체 관람 플랫폼인 아이겟에서 이렇게 티켓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디 컴퍼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리뷰만큼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데스노트가 지금 막공을 오늘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내가 이걸 굳이 지금 영상을 올려야 할까? 올려도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데스노트를 올릴까요? 킹키부츠를 올릴까요? 딱 질문을 올렸더니 딱 반반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스노트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이 노트에다가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일본에서의 초연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주인공 라이토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평판도 너무 좋고 진짜 유명한, 또 똘똘한, 정직한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라이토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데, 과연 법이 진짜 정의로운가? 법이 진짜로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데스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런 행운의 편지 같은 거야 하면서 에이, 근데 마침 그때 뉴스에서 범죄자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 사람 이름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실시간으로 죽은 거예요. 라이토는 그 힘을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각성하게 되죠. 이렇게 라이토가 데스노트에 범죄자들의 이름을 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범죄자들이 다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게 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키라라고 지칭을 하면서 신봉하기도 하고, 반면에 경찰들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용의자를 찾게 됩니다. 아니 근데 경찰들이 라이토를 어떻게 잡겠어요? 직접 가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트에 이름을 딱 쓰면 끝! 그래서 이 경찰들은 진짜 암만 해봐도 안 되니까 엘이라는 존재한테 이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엘은 전 세계적으로 미스터리한 사건들, 언론에 알려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건들, 결국 최종적으로 엘이라는 명탐정한테 맡기고는 했대요. 이렇게 데스노트 작품은 라이토, 그리고 이런 라이토를 잡으려고 하는 엘, 이 두 사람의 심리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는 라이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야가미 라이토는 딱 봐도 뭔가 정직, FM 이런 느낌이죠. 그런 모습 뒤에 데스노트를 쥐고 사람들을 처단하는 광기가 느껴집니다. 홍강호, 고은성 배우가 맡았고요. 유일하게 라이토와 대적이 가능한 게 엘이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수, 김성철 배우가 엘 역할을 합니다. 데스노트에는 사신이 둘 나오는데요. 데스노트 세계관에서 원래 데스노트의 주인이 사신이에요. 본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사신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건데, 라이토가 바로 그 데스노트를 주운 거죠. 라이토가 지닌 데스노트의 원래 주인이 강홍석, 서경수 배우가 맡은 류크고, 또 다른 사신 램은 김선영, 장은하 배우가 맡았습니다. 미사는 당시 인기 가수, 아이돌이에요. 장민재, K 배우가 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스포 없이 여러분들이 공연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할락 말락한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넘버 소개도 좀 해드리고 무대 분위기, 작품의 분위기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안 풀어도 너무 안 풀었더라고요, 오디 컴퍼니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씬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키라키라. 데스노트에는 사신, 인간 아닌 존재, 좀 신비한 존재가 나오죠. 류크가 재밌는 캐릭터기도 하면서
섬뜩한 캐릭터이기도 했어요, 저는. 류크가 데스노트를 떨어뜨려서 라이토가 받은 거거든요. 그냥 콕 집어서 라이토를 너야 이렇게 찝은 게 아니라 내가 사신이야 막 죽지도 않겠죠. 사신은 너무 지루해.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인간한테 이 데스노트를 떨어뜨려 볼까? 딱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지는 위치가 일본이었고 고등학생이었던 라이토 앞에 똑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류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궁금해하면서 관전을 하는데 라이토는 마치 자기가 선택받은 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런 상황을 펼치고 있으니까 류크 입장에서는 하룻강아지? 그렇게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넘버에서 그런 느낌이 좀 물씬 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데스노트를 보면서 사신들에 대한 역할이 클 줄 알았어요. 비중도 훨씬 더 크고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사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뭔가를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류크가 돋보였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반했었던 장면은 테니스장. 거의 뭐 결투 수준으로 테니스를 치는데 라이토랑 엘 둘이서 같이 테니스를 치거든요. 뭐 별 세트가 없어요. 이 데스노트 자체가 영상으로 좀 이루어져 있지 세트 같은 거는 정말 좀 적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세트 없이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 연출이 가장 빛나 보였던 게 저는 테니스장이었어요. 이 데스노트에서 두 사람이 하는 대결은 겉으로 보기에는 테니스지만 사실 속에는 두 사람의 심리전.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지만 알고 보면 서로 이 머릿속으로 심리전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리뷰를 진짜 솔직하게 하는 거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의 취향인 작품은 아니었어요. 이 데스노트의 스토리 자체도 엄청 흥미진진해.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막 쫄깃쫄깃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저는 제가 지금 데스노트 처음 본 거거든요. 아직 한 번밖에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개연성이 살짝 떨어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라이토는 우리가 처음부터 얘가 왜 데스노트를 가지게 됐고 원래 라이토가 하던 생각들, 정의로운 게 과연 법이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데스노트를 탁 손에 쥐게 됐을 때 내가 바로 세상을 구하겠다. 이런 캐릭터의 서사를 좀 그래도 라이토는 차곡차곡 쌓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엘은 너무 미스테리해. 물론 미스테리한 인물 명탐정 요게 그 캐릭터기는 하지만 봐도 미스테리해. 라이토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그냥 뭐 파리 취급해버릴 수 있을 만큼. 근데 그와 맞서 싸우는 엘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공연을 보니까 데이터 요런 걸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보면 볼수록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신이 미사에게 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깊은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약간 갑자기? 이게 스포일까봐 이게 더 깊숙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저는 램이 갑자기 미사를 사랑하게 된 느낌이라서 살짝 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신, 류크, 램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가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신이 막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아쉬웠다고 느꼈던 부분의 상당수가 무대 세트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극장, 큰 무대에서 영상으로 연출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위키드나 이런 작품들은 무대 세트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오고 마법을 쓰고 막 용이 나오고 해도 세트 자체로 정말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 눈 앞에서 펼쳐지니까 좀 더 저는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몰입감이 느껴졌는데 데스노트는 그냥 영상으로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세트가 굉장히 단촐해요. 그래서 영상이 꺼지는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현실 복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공연을 볼 때 제게 계셨던 분들 중에서 너무 좋았대요. 무대가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았고 영상으로 연출을 해서 좋았대요. 근데 또 왼쪽에 계셨던 분은 이제 저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보다 무대가 너무 휑하네? 생각보다 스토리가 그렇네? 이렇게 리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스노트의 리뷰는 저의 좀 개취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데스노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 티켓을 받은 것은 오디 컴퍼니가 아니잖아요. 아이겟이잖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만약에 오디에서 저한테 영상을 만들어 달라, 뭐 광고를 해달라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요번에 요 데스노트 티켓을 저도 진짜 못 볼 뻔했어요. 진짜 데스노트가 뭐 공연 오픈하자마자 몇 달 전이었죠. 그때 저도 초반에 티켓팅에 참전을 했어요. 에이, 그래도 설마 나 하나 앉을 자리는 있겠지. 아니요. 이 아이겟은 공연을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공연을 딱 오픈하기 전에 미리 제작사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연 단체 관람할 때 자리 빼두는 것처럼 미리 티켓을 삽니다. 관객들에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열심히 티켓팅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제가 갔던 자리가 훨씬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받았던 티켓은 1층 A블록, 사이드 블록이긴 하지만 13열, 표정 보였어요. 그리고 9번 통로에서 한 자리 들어간 자리였거든요. 여러분 대극장 1층에서 사이드 블록이지만 통로 자리 대박이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좋았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내 자리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게 생각보다 티켓팅을 진짜 시간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직장인분들 우리 뭐 갑자기 2시에 회의합시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처럼 프리랜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2시에 방송이 잡히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 가도 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빈자리, 알림 신청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예매를 해보고 저기서도 예매를 해봤는데 나는 이번에 못 보는가 보다, 이번 시즌은 못 보는가 보다 할 때 아이겟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으로 간편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한다. 보고 싶은 공연을 선택한다. 아이겟 머니를 충전한다. 이걸로 티켓을 사는 거고요. 단체 관람 참여하기를 누르고 좌석까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뮤지컬 데스노트 리뷰도 해보고 또 아이겟 소개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